원사일정 제2항 여수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수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현행 우리 여수시 조례는 토지의 경사도와 표교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이 지령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불평등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인근 기초자치단체에 비해 강화되어 있어 지역의 균형발전 저해와 사유재산권의 과도한 침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경사도 및 표교 기준 완화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에도 우리 시는 장기적인 과제로 미뤄둔 상태에서 여수 남해 해저터널 사업 추진 및 여수 공연륙 연도교 개통 등으로 관련 기초단체의 개발 계획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여수의회도 토론을 개최하여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결과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고, 신재생 에너지 설비의 경우 개발 행위 허가 기준에 예외 규정을 두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정부 시책인 RE100 달성에 동참 및 기여하고 농업업, 임업인의 고령화로 인한 휴경 및 휴업에 대한 소득 증대 방안의 일환으로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이게 이 좀 조례 개정안이 굉장히 좀 민감한 사항인데, 우리 집행부 의견은 지금 현행 유지나 반대로 지금 이렇게 통보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꼭 개정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김정규 의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만은 지금 이게 경사도 그다음에 표고를 갖다가 개정이 난 지가 지금 2017년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 당시 돌산의 난개발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 해서 개정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경사도를 강화시키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우리 시에 지금 민원이 제기됐던 겁니다. 계속해서 한 8년 동안 그동안에. 근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장기 미제 숙제로 이렇게 지금 남겨둔 상태인데 민감하다 보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 권민호 의원님하고 저하고 이런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아마 그런 민원을 많이 받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우리 의회에서 숙제를 푸는 과정이다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된다 싶어서 이렇게 조례까지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이 조례에 의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사업을 할 분들, 그런 분들이 이렇게 피해를 본 그런 주변에 뭐 사례들이 있던가요? 지속적으로 그런 민원은 많이 나왔죠. 사유재산 그러니까 제한이다. 대표적으로 우리 의원님한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던가요? 있었죠. 있어요, 개인적으로? 예. 그분들은 이렇게 개정을 해달라 지금 그 말입니까? 그것도 있죠. 예, 그리고 또 그분들 외에도 다른 분들도 연명까지 해서 아마 집행부에다가 지금 계속해서 건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게. 이 조례가 민감하다는 것은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소수가 혜택을 보는 부분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은 제가 장담을 못하죠. 소수가 득을 보려는 것은 아니 그 현황이 개정이 됐을 잠깐만요. 제 이야기를 듣고 답변하십시오. 지금 22도에서 25도로 경사도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22도에서 25도 올릴 때 그 대상을 소유한 분들에 한해서 이게 혜택이 가는 거지, 그렇지 않은 일반 시민들은 아무 혜택이 없잖아요. 그럼 대다수 시민들은 아무 관계도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민감하다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김종길 의원님은 소수의 어떤 득볼 사람들의 어떤 특혜성 어떤 조례 아니겠냐 이렇게 이제 보신 것 같은데, 그 외에도 일도만 가지고도 거기를 개발을 못하고 사유재산인데 그대로 지금까지 놔두고 이런 불편한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어떤 소수 의견을 갖다가 쫓아서 개정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은. 그 다음에 뭐 제안 설명 중에도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만은 고흥이나 남해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지금 25도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인접은 그 도시와 저희들이 교류가 되고 이렇게 원활하게 소통이 될 입장인데 더군다나 우리가 여수가 관광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개발하는데 우리 시는 제약을 받습니다. 인근시는 그런데 자유롭게 나름대로 규제가 좀 완화된 지역에다가 관광시설이고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지만 우리 여수시는 그렇지를 못해요. 지금 비교를 해서. 그래서 관광지다고 이야기만 해놓고 인접 지자체와 가까운 거리 만들어 놓고 우리 여수만 상대적으로 손해를 벗거냐 이런 측면도 상당히 큽니다. 지금. 자,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뭐 광역은 말할 것도 없고 전부 다 17도, 18도, 20도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인근 지역을 확실히 그것도 일리는 있다고 봐요. 근데 보면 시 단위로 보면 우리 여수시가 제일 높습니다. 다른 지역은 목포 20도, 이 자료가 그렇게 돼 있네요. 순천이 21도, 광양이 20도, 나주가 20도. 그 반면에 우리 여수는 지금 현재 22도 지금 일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입법 취지는 말씀을 드렸고요. 가지고 온 원한 대로 제가 고집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의회에서 한 번쯤은 해도위에서도 고민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혹시 화양면 옥적하고요, 서촌에 있는 태양광 시설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도로면에 인접해 있는? 옥적. 네. 옥적은 옥적하고 제가 못 봤고요. 네. 그다음에 서촌은 보셨어요? 서초는 봤죠. 네. 서촌은 2024년도에 이제 준공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 보시면 여기가 서촌이고 지금 준공된 사진은 없고요. 여기 이제 옥적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개정하시는 내용 중에가 표고 적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태양광 시설 같은 경우에. 근데 지금 이 옥적하고 서촌에 설치되어 있는 이 태양광 시설은 원래 태양광 입지 개발 행위가 개정되기 전에 이제 허가를 받아서 설치된 건데 여기 같은 경우 지금 표고 제한이 있기 때문에 100m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도 굉장히 흉물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표고 적용을 안 한다고 하면 지금 있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상층부까지 정상부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산 전체가 지금 다 태양광 시설로 이제 덮일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뭐라 그럴까요? 너무 난개발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아무리 우리가 이제 아리백이나 뭐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라고는 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고려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의원님 이제 말씀은 잘 알았습니다. 근데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강화가 되고 그다음에 산지 적용법이 강화되기 이전에 지금 그런 허가를 받아서 발전 허가를 받아서 그런 지역은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네. 현재는 산에다 못합니다. 산지관리 적용법도 강화가 됐고 그다음에 사업자들한테 그 지역에다가 산에다가 해라 해도 안 합니다. 왜? 산에다가 하게 됐을 때는 생산량의 70%밖에 보전을 못 받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것도 산에다가 사업을 하겠습니까? 못 합니다. 임야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임야가 절대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예외 상황으로 내놓은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네. 산에 위치해 있는 구릉지 정상 부근에 있는 평산입니다. 네네. 이런 데 위에 우리들이 시골 말로 몬당밭이다 그러죠. 네네. 예. 그 뜻 아시죠? 네네. 이런 데가 밭이고 답으로 지금 변경돼 갖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죠. 전통적으로. 이미 개발되어 있는. 네. 이런 데다 농사를 지금 못 지어 먹습니다. 네네. 시골에 철화식 거 아닙니까?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평지에 있는 땅도 휴경지로 가고 있는 판에
산 위에 정상부에가 논 밭이 있는데 그따 농사 지어 먹은 사람들이 지금 젊은 사람들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식들이고 이런 분들이 그거 목하난 우리 땅인데 이게 태양광에다도 깔아서 엄마 아버지 용돈이라도 좀 드리고 쓰게 해주고 싶습니다. 헌데 고도 제한에 받아서 못 오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데다 해라 해도 선로가 확보가 안 돼 있으면 못 합니다. 그 그러니까 주변 어찌됐든 농로나 이런 것들로 해서 진입이나 가능한 곳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도 도로변으로 해서 이 뭐 태양광 입지할 수 있는 이게 말씀하셨던 그런 사례들을 본다 하더라도 이 표고 제한이나 아니면 경사도 지금 이걸 이제 완화가 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들어올 미관을 해치는 뭐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거라는 우려가 있다라는 거죠. 그냥 네. 우려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지역에다가 밭이 경사지에가 있고 논이 경사지에 있는 거 봤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거의 산 정상부의 구릉지에 논이 있고 밭이 있는 것이지 골짜기 계곡 이런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긴 하죠. 예, 그래서 이건 아주 제한적인 것이고 다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여수시의 면 단위에 시내는 해당도 안 되겠죠. 그죠. 면 단위에 그다음에 섬 같은 경우도 지금 경장이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이런 땅이 있는데 엄마 아버지 소득으로 좀 보전해주고 싶어서 이런 걸 해주고 싶은데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지를 둔 예, 것이 좀 맞다. 표고 제한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신 거예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태양광에 관계된 말씀을 하시니까 근데 우리 지금 여수시가 태양육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이 1%도 안 됩니다. 1%. 아마 전라남도에서도 최고 꼬발일 겁니다. 꼴등일 거예요. 그래 놓고 우리 여수시가 뭐 탄소 중립 도시를 선언을 하고 뭐 COP 33을 주장을 하고 근데 정말로 기반 시설을 할 수 있게끔 좀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특히나 우리 농어촌 또 기양 기촌 오신 분들한테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여지는 줘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도 제가 김종길 의원님 질의했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사도 그다음에 표고는 우리 의회에서 한 번쯤은 고민해 줄 부분이다. 시기가 여태껏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됐던 내용들을 봤을 때는 이렇게 좀 고민을 해 주십사하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주재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여수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여수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시는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적 보존과의 조화를 통한 낭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 계획적으로 도시개발을 관리하기 위해 경사도, 표고, 인목 축적 등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을 도시계획 조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해 의원 발의한 조례안 같이 경사도 및 표고에 대한 개발 행위 허가 기준 완화 시 산지, 극경사지 개발 범위 확대에 따른 경관 저해 및 재해 유발 요인 증가 등 도시 환경 문제가 예상됩니다. 현 개발 행위 허가 기준으로도 돌산, 낭개발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전라남도 타 시군 개발 행위 허가 기준과 비교하였을 때 우리 시 기준은 비교적 완화되어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현재의 경사도 표고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태양에너지 설비에 대한 표고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신설 규정에 대해서는 모든 시설 용도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표고 기준을 특정 용도에만 예외로 하는 것은 조례 기준 적용의 형평성 문제와 합리적 개발 제한 범위를 설정하지 않아 산지의 낭개발 문제를 야기하는 등 기준 적용 시 다양한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개발 행위 기준 변경은 도시 환경의 자연 보존과 시민의 재산권 등 토지 이용에 대한 이해관계 등 간의 갈등 문제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여건 변화 등의 발생할 경우 개발 행위 기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만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인근 시 단위가 지금 경사도 부분에 있어서 25도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있는가요? 시 단위는 없습니다. 군 단위는 있어도 시 단위는 없습니다. 그럼 시 단위가 지금 경사도를 20도, 21도, 우리 여수시가 22도 좀 이렇게 정해놓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이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경사도가 많이 급합니다. 그래서 좀 난개발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많이 그 경사도를 정한다 생각합니다. 타 시는 어떤 의도로 그렇게 그 경사도를 저희들보다 낮게 이렇게 해놨을까요? 과장님 생각에. 그 자연 환경 보존과 뭐 재해 예방 그런 쪽에서 좀 경사지를 좀 제에다 만약에 시설할 경우 또 위험성도 있고 경관도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강화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난개발이나 재해 예방 뭐 그런 문제도 있기는 하겠지만 군 단위 같은 경우는 25도를 하든 30도를 하든 개발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접근성이나 주변 환경 때문에 개발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개발해놓고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 단위 같은 경우는 25도, 30도 뭐 그렇게 30도까지는 아니지만 25도 이상 되는 데가 꽤 있는 부분이고, 근데 우리 시하고 인근의 군 단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저는 그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시 단위 같은 경우는 지금 제일 높은 데가 우리 여수시가 22도고 인근 그 도시 시 단위 같은 경우는 그 아래입니다, 전부 다. 그런 의미로 저는 해놨다고 봐요. 그래서 이 조례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우리 동료 의원님한테 제가 질문을 했지만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우리 의원님들이 뭐 개정안이든 조례안을 발의하기보다는 우리 집행부에서 좀 전문성을 가지고 꼼꼼히 검토해서 이 조례 발의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지금 우리 의원님이 아까 내가 질문을 했을 때 민원이 들어왔다. 개인적으로 민원 들어온 부분도 있었다. 개인적으로 민원 들어온 부분을 가지고 이런 조례 개정안을 낸다는 것 자체가 더군다나 이게 민감한 사항인데 아까 본인 입으로도 특혜성 시비를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25도로 개정이 되게 되면 무조건 특혜성 시비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방금 과장님도 거기 비슷한 설명을 하셨는데 이런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집행부에서 좀 심도 있는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이제 현행 유지로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건 변화가 되면 그때 다시 뭐 경사도나 표고 그런 한번 검토는 한번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만은 현재 유지로 저희들이 지금 판단합니다. 어떤 사업을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할 때 경사도 문제가 걸리게 됐을 때 그러면 그 경사도를 좀 완화해서 그 우리 여수시 발전을 위해서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 경사도 부분을 좀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는가요? 예, 우리 도시계획 심의를 걸치면 됩니다. 완화 심의를 걸치면 됩니다. 그럼 도시계획 심의에서 예. 우리 조례는 22도로 돼 있지만 예. 25도, 26도 이 정도 경사도로 인해서 사업에 차질이 생기면 그것을 도시계획 심의에서 완화 심의를 하면 됩니다. 완화 심의를 해서 결정해 줄 수가 있다. 예. 그러면 여기 이런 부분 아까 지금 우리가 민원이 뭐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민원이 어느 정도까지 제기되는가 그 현황 나온 거 있는가요? 뭐 정확한 현황은 없고요. 이제 제가 이제 듣기로는 그 특정 그 개발업자 그런 분들이 민원을 좀 많이 제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설계사무소나 또 부동산을 좀 하고 계신 분들이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감한 사항이다 하고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시에 정식적으로 접수된 민원들이 있는가요? 제가 와서는 아직 전화 받은 적은 없습니다. 접수된 건 없고요. 올해는 단 한 건도 없습니까? 예. 그러면 작년 그건 한 정확히 3년 정도 해서 민원 접수된 현황 나온 게 없어요. 그거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동료 의원은 그런 민원이 많이 접수됐다고 하는데 어쨌든 문서로 확인이 돼야만이 이런 민원이 접수됐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지 말로만 민원 접수됐다 하고 또 다수의 그 토지를
해당 대상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민원을 내서 이거 내가 지금 22도로 했는데 25도로 하면 그분은 엄청난 특기한 특기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이 입으로 민원을 낸다. 그런 게 민원이라고 생각해버리면 저는 안 될 걸로 봐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다 민원을 내면 정상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대상자한테 통보를 해주지 않습니까? 예. 그런 민원 집계가 나와줘야지. 그런 걸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지 않은가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민원 관련해서는 뭐 크게 뭐 민원 들어온 건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민원 관련은. 근데 우리 발의한 우리 동료 의원님은 민원 부분을 강제로 하셔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민원 저도 경사도 부분이나 다 민원을 받아서 했고 특정으로 지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25도에서 22도 할 때 그 토지 소유주한테 허락받고 했습니까? 아 이거 특혜가 아니잖아요. 왜 그러면 개인 재산권을 25도에서 25도로 해놓고 지금은 22도에서 25도 할 때 특혜를 준다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민원이 애신당초 시에서 입법할 때 20도로 한다고 했다가 4,000명인가 민원 접수돼가지고 안 돼서 의회에서 22도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 가장 저는 그 형평성이 안 맞다는 게 25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때 당시에 그럼 그분들은 전혀 모릅니다. 내 임야가 25도인지 23도인지 22도인지. 그럼 시에서 지금 도산 난개발이 그 소미산 지금 불법으로 한 거지 경사도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소미산은 없죠. 그러면 이제 난개발이라고 한 것이 예. 펜션이 지금 많이 돌산 지역에 지어져서 그런 겁니까? 예, 그러죠. 예. 그래서 25도에서 22도로 한 거예요?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그건 아니죠. 예,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돌산이 면적이 여수시 면적이 14%더만요. 그렇지 않습니까? 14%입니다. 돌산이. 그러니까 이제 돌산 지역이 25도에서 22도로 했을 때 그 면적이 얼마인지는 과장님 모르고 저도 모르죠. 예, 그렇습니다. 예. 도시계획과도 산림과도 데이터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근에 물론 군 단위하고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시하고 비교할 때 전남시에서 봤을 때 여수가 산악지대지 순천시나 목포시는 산이 없습니다. 그 지역에 지형 특색이 있는데 지금 그게 비교가 맞다고 판단하십니까, 과장님은? 예, 지역에 따라 좀 다릅니다. 다르기는 다른데 우리 이제 여수시가 산악지역이 많긴 많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경사도 관련해서는 특히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타 지역 목포나 나주 광양 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비교가 좀 그것은 좀 곤란하다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냥 봐도 목포가 산이 있어요? 산이 있습니까, 요새에 비해서? 예. 목포를 한다면 없겠죠. 그럼 또 광양은 또 산이 아니겠습니까? 서로 비교한다는 것은 좀 안 맞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산지법 시행 관련해 가지고요. 형님 25년 1월 7일자로 100분의 20에서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이 생겼죠. 도시 소멸지역. 예. 도시 소멸지역이 지금 89군데 시군구. 예. 89개 중에 전남이 16개 군이 포함됐습니다. 예. 30도로 완화할 수 있는 데가 16군데가 이번에 포함이 됐고요. 예. 경남이 11군데인가? 예, 11군데. 여기에 이제 남해가 포함됐습니다. 예. 전남의 16군데 중에 고흥이 포함됐고. 그러니까 인접해 있는 고흥 남해는 25도인데 현재 경사도가 30도로 완화할 수 있게끔 지금 소멸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 소멸지역은 돼 있죠. 그거 이제 네. 남해나 고흥은. 근데 여수시는 소멸지역은 안 들어 있습니다. 소멸 위험 도시인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지금 가장 시정부도 그렇고 다 후회하는 게 뭡니까? 유통 개발을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신대로 많이 뺏겼고 광양으로도 인구 많이 뺏겼고 그럼 지금 남해 쪽에 경사도가 25도에서 토지를 샀다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여수남해 그러면 해저터널이 뚫렸을 때 산단 직원들이 거기 집 짓고 출퇴근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시정부 의견은 대안이 없으면 저도 3년 전에 나왔을 때 오천동 지역에서 왜 우리는 개발도 안 됐는데 그렇게 했냐, 돌산 때문에. 그때부터 저는 솔직히 경사도 부분은 제가 했었는데 시정부 의견은 일맥상통하니 현행 유지다. 그리고 의회에서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하면 따라가겠다. 이 의견이었습니다. 저는 산지법이 이제 이번에 되면서 저도 조금 오해를 했던 게 이제 저희가 여수가 위험도시 지역인데, 소멸 위험도시 지역인데, 소멸 지역으로 제가 좀 착각을 해서, 30도까지 되면 이게, 좀 어찌 보면 인구가 감소하고, 이제 귀농귀촌,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해서 좀 산지법이 완화가 돼서 좀 가능성이 더 크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좀, 저희는 이제 위험 지역이라 좀 예외는 되지만, 좀, 애시당초에 할 때 25도에서 22도로 할 때는 그 돌산 일부 지역 때문에 강화를 시킨 것에 대해서는 좀 적절치 않았다. 좀 판단되어지거든요. 불법적인 것은 그 잘못된 거지. 그게 지금 경사도하고는 별개였는데 그 부분은 좀 아까 이제 존경하는 김종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25도에서 22도를 할 때는 아무 토론회도 없었고 아무 그것도 없이 의회에서 그냥 의원들이 결의해서 했는데 좀 이제 기존대로 해주라니까는 이거는 특혜에 논란이 된다면 이게 좀 저 입장은 제 생각은 좀 그런 부분이고 이게 일부 특정으로 답변을 과장님이 하시다 보니까 좀 답변이 적절치 않아서 지금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답변하실 때 조금 그렇게 표현하시는 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야기할 때 대안책을 좀 주실 줄 알았어요. 지금 150 표고 150, 경사도 25도인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25도였고 인근 지금 인접해 있는 공 남해군이 그렇고 또 위험 소멸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또 30도까지 할 수 있는 두 개 군은 그렇게 돼 있는데 근데 저희가 그 할 때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는 뭔가 뭐 관계부서하고 저 회의도 하고 하셨다는데 대안은 없고 그냥 현행 유지만 답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관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봐서는 검토로 끝날 것 같아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지금 들고 나온 거고 시간도 많이 지나고 그리고 개발 행위를 보니까 경사도하고 전혀 무관한 게 17년도 경사도 강화 이후에가 개발 행위가 더 많습니다. 코로나 전까지. 그 전보다. 이것은 개발 행위는 경기하고 그 상관이 있지. 경사도하고는 물론 이제 그 개발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면 좀 더 하겠지만 그 기준은 아니다 보면 데이터를 봤을 때는. 그리고 재해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금 개인 소유지 땅에 여수시에서 재난재해 염려해서 10원짜리 하나 자금을 투입할 수 있습니까? 그건 없죠. 예? 없죠, 그것은. 예. 없죠. 일례로 저기 오천동에 밑에 펜션 있고 원래 기존에 횟집 있어요. 오천동 그 모사금 해수욕장 위에 개발을 안 됐는데 개발 행위도 안 했는데 땅의 임야가 좀 꺼진 데가 있습니다. 위험해서 접수를 해가지고 이거 조금 시에서 했으면 좋겠다니까 개인 사유지는 못 온다는 거죠. 아니 개인 사유지에 밑에 우리 시민이 살고 있는 비가 위험해서 그거는 10원짜리 하나도 투입을 못하면서 경사도 가지고 25도에서 22도로는 마음대로 개인 사유지 생각도 안 하고 계속 말하는 게 제 이야기네요. 제. 그러니까 건축법이나 통보법이 기술이 좀 할수록 발달하고 그러는데 그것만 계속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서에서는.
너무 이제 솔직히 답답해서 대안책도 없이 그냥 무조건 현행 유지다고. 이렇게 건설 경기도 지금 그렇고 많이 어렵고 여수시도 좀 산단이 어려우니까 세수가 아예 안 돌아서 돈은 못 쓰고 있는데 기존에 어쨌거나 개발 행위로 인해서 시 세금 많이 걷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아니 근데 아까 정욱교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검토해 보신다는데 이래갖고 이제 검토하신다고 하면 조금 시일을 두고 해도 되겠다. 덮으면 넘어가면 이제 과장님 정년이 언제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년하시고 계속 갑니다. 제가 봐서는 제가 시험 뭐 이제 3년째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그냥 있을 때 그냥 그대로 가자. 아니 최소한 이렇게 해서 인근이 그렇고 어쨌거나 기존에도 그랬고 형평성 문제 표고도도 지금 저 둔덕 남해역이 165m 아닙니까? 바닷가 쪽에서 100m면 엄청 높지만 저기가 표고가 남해역 사택앞에가 165m입니다. 그러면 호명이나 이쪽은 표고로 봤을 때는 100m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기준지 30m가 도로에서 30m까지는 있지만 저도 맨 처음에는 표고 100m 기준지 도로 30m니까 130m까지 개발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중복이 아니잖아요. 130m까지는.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을 좀 저기 부서에서 회의할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감안해서 검토를 하셨는지 좀 의문이 들거든요. 그 산지법 변경된 것도 몰랐지 않습니까? 1월 7일 날 위험 소멸 지역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우려되는 거 겁니다. 공남해가 25도고 근데 30도까지 할 수 있는 산지법 시행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좀 더더욱 좀 뭐 전남 도로 봤을 때는 뭐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여수 사람이 광양 가나 순천으로 가나 먼 전남도에서는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여수시에서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구 한 명 덜 빠지게 나가고 한 명 더 유입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모든 부분을 좀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회의를 진행하시는지 의문이 들고 검토하신다는데 어떻게 할 건지. 이제 저희들이 이제 경사 표고는 아니지만 도시계획 조례를 저희들이 이제 다시 좀 규제 완화를 해야 됩니다. 다음 회기 때 저희들이 이제 시에서 이제 그걸 할 겁니다. 입법 의결을 할 겁니다. 그거는 경사도 표고는 안 들었지만 일부 많이 또 완화하는 그 조례 개정을 저희들이 할 겁니다. 또. 그러니까 과장님 의견은 제가 말씀하신 모든 부분을 검토했을 때 지금 다음에 입법 예고에서 지금 경사 표고는 검토를 안 하고 그 다음에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이게 하여튼 그때 저희들이 이제 하여튼 조례 개정을 좀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고용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건 좀 상반된 의견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도시의 미래 그림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심도 있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봅니다. 이 부분이 하나 잘못 건드렸을 경우는 앞으로 우리 여수시가 지향하는 추구하고 있는 도시의 그림이 달라지거든요. 그렇잖아요. 계속 개발되고 지금 오늘도 뭐 친환경 현수막 조례 나왔듯이 우리가 앞으로는 어떤 보존하고 이것들을 만들어내 가자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과장님 두 의원님의 그 조례에 대한 저는 개정 부분도 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나름 민원을 들었을 거고 지역의 여론이 형성됐기 때문에 만드셨겠죠. 그렇다면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이건 분명히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 도시계획도 지금 아마 이 조례 개정되기 전 거 가지고 다 구상을 해놨잖아요. 5개년 계획이라든지. 근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두 의원님 정책 간담회 했던 결과를 좀 보자고 해서 봤더니 저랑 같은 생각들이 많아요. 평소 우리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많은 관심과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정금호 교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절차적 정당성과 정확한 자료 기반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과 평가를 통해 개발 가능 면적과 영향을 파악해야 한다. 이 말은 곧 우리 여수시가 가장 잘하고 있는 용역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도 궁금한 게 뭐냐면
22도에서 25도로 완화를 했을 경우에 개발 가능성 있는 토지가 얼마나 되는 거고, 뭐 평균 경사도로 하겠지만 이런 부분, 그리고 그런 부분들 중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지금 기후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럼 갑자기 오기 때 폭우가 쏟아져요. 그럼 거기에 대한 안전 대책을 우리가 재해 대책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고 이 영역에 대해서 타당성을 얘기했으면 더 설득력이 있다. 이 영역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저는 더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가. 그리고 우리 두 의원님들도 좀 문제인 건 뭐냐면, 여기서 분명히 간담회에서 그런 과정들을 좀 거쳐보자는 얘기들을 하셨어요. 전문가 영역 통한 조사 방안을 검토하고 이걸 가지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집행부하고 우리 의원님들 그거 과정을 갖다가 서로 왜 안 했는지, 그리고 바로 이렇게 조례를 올린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좀 지역에 민감한 부분들을 두 분의 조례 개정을 가지고 결정한다? 굉장히 어렵죠. 특히 선출직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조례를 발표한 의원님들하고도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보니까 두 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재현 의원님도 전문 영역 수행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 기준 완화를 위해서. 우리 위원장님도 균형 있는 발전과 권익보호가 충돌하지 않도록 전문가 영역을 통한 조사 방안을 검토하고 제시된 의견을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그때 가셨죠, 과장님 이때 토론회 때. 제가 없었습니다. 이영호 과장님도 그렇게 뭐 그때 당시 이영호 과장님이 가셨구만요.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 규준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규제와 개발 활성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 왜 검토 안 하시고 와가지고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는지. 저는 그래서 이 조례를 발의할 두 의원님들로 말씀하셨고, 또 지역의 이 전문가 교수님도 학자도 말씀하셨고, 우리 또 토목의 전문가이신 이영호 국장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과정을 다 절차를 무시하고 바로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 우리 구민호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검토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절차를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다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좀 제시하시고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이게 저희들이 이제 그 조례안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좀 표교 경사도 이제 그걸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 민감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문 용역은 안 했지만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 이제 그 좀 전문성 있는 인허가 부서, 그 다음에 전녀했던 업무 담당자,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간담회식으로 한번 했어요. 이제 해보니까 그 대부분 현행 유지가 맞다. 그렇게 의견이 모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걸로 저희들이 하여튼 과장님 이제 그게 뭐냐면 죄송한데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서로 지금 특혜 의혹이 있다 없다라고 논쟁을 하잖아요. 근데 정확한 근거가 없잖아요. 그럼 과장님도 지금 말씀하신 우리 토목증이나 이제 전문가들, 공직자들 30분이 회의를 하셨다잖아요. 그게 정확한 근거가 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걸 내세울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결과물을 갖고 오셔야 된다니까. 그게 근거가 되는 거지. 지금 과장님도 정확하게 말씀 못 하시잖아요. 30명이 누구누구였고 어떠한 근거로 이런 의견이 종합됐다고 서류를 지금 문서를 안 주셨잖아. 그렇잖아요. 그것은 근거 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거 뭐냐면 그냥 하나의 의견 제시입니다. 근데 우리가 시가 기관에서 일을 할 때는 의견 제시를 하더라도 정확한 문서를 만들어서 이것은 앞으로 어떠한 누가 이의 제기를 하더라도 문서화가 돼 있고 이건 충분한 법적 근거 자료가 된다. 그 영역을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저는 펼쳐졌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좀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추측성으로 자꾸 해가지고 서로 이게 특혜냐 아닌지 말해버리면 복잡합니다. 오해 소지도 있고. 이게 사유재산이잖아요. 반대로 과장님 중에 누가 갖고 있어요. 하고 싶지. 근데 내 집 옆에 그걸 완화를 했을 때는 침수 우려가 있으면 안 하고 싶지, 막고 싶죠. 내 옆에 개발해가지고 펜션이 들어온다는데 좋아할 사람 있어요? 그것도 사유지 침해할 것이고, 개발을 못하게 하는 것도 사유지 침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근거를 들어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항상 우리 공무원들 하는 말씀 있잖아요.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허가를 내줘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추측적으로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면 누구나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 좀 고민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 의원님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셨는데, 우리 이 조례의 어떤 성격상 아마 그런 부분들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분 두 분이 토론을 해서 거기서 나왔던 내용들, 또 여기서 뭐 찬성하는 입장이나 반대하는 입장이나 그런 의견들, 그런 것들 종합해서 차후에 뭐 용역을 하시든 아니면 다른 방안을 가지고 하여튼 검토를 하시든 그런 역할을 좀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도시계획 조례 그 규제 완화를 저희들이 곧 입법 예고를 또 할 겁니다. 네, 그때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어떤 결론이 도출되든 간에 그 도출된 결론을 가지고 저희 상임위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보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2017년도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난개발 문제였죠? 예. 네. 난개발 문제로 인해서 미국 FDA에서 우리 가망만 청정해역이죠? 예. 지금은 어떻습니까? 석화 먹을 수 있어요? 지금 정화조 관계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 돌산 지역은 다 개인 정화조를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개인 정화조가 지금 어디로 흘러나갑니까? 이제 그 자체적으로 이제 해서 이제 바다로 다 흘러나가죠. 여기서.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오염이 돼버렸죠. 그런 것까지는 여기에 조례에 검토 안 해봤어요? 예, 그런 내용은 무조건 막 건축만 짓고 이것만 해결되면 된다 이런 식입니까? 뭐 고도만 풀어주면 되고 왜 그렇게 단순해요? 엄청난 문제를 악재를 갖고 있는 건 생각지 않고 외형적인 것만 생각한다 이게지.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 뭐 아까 말씀드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물 지어 가지고 그 유지 관리 아까 말한 오폐수 관련까지는 제가 사실은 뭐 여기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만은 이제 당연히 이제 건물이 많이 들어오고 개발 행위가 된다면은 이제 당연히 이제 오폐수로 인해서 좀 바다에 흘러 많이 들어가겠죠. 그것은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석화 생으로 먹는 거다. 먹어보셨어요? 지금 배탈량 기준 아세요? 80%가 지금 배탈나고 있어요. 판매하신 분들도 안 먹습니다. 그 정도 심각해요, 환경이. 우리가 단편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종합적인 대책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게 우리 김정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대형 건물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소방법이나 오폐수 예, 오폐수 관리법. 오폐수 관리법이 엄청 강화되어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 보면 그 70평 이하는 민박으로 하면 엄청 완화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2년 전에 저희 환경복지 있을 때도 한 거의 40% 가까이가 아마 그렇게 민박으로 해서 편법으로 한 개 동시에 해갖고 사업자 하나씩 내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너무 오폐수 관리나 이런 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 그래서 그게 바닷물로 흘러간다. 지금 이 부분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물론 개발행위가 더 경사도나 표고가 늘어났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죠. 이제 더 생기니까. 근데 이거는 그런 법적인 부분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그 민박 70평 미만도 오폐수 관리나 이런 거 좀 뭔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는 저도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우려가 됩니다. 동료 의원들이 지금 장시간에 걸쳐서 심도 있게 지금 논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또 조례 발의하고 원이라고 지금 잘 못 들어서 중첩될 수도 있습니다. 좀 이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 개정을 하는 목적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여수에 지금 개발과 보존이냐 이런 그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계획을 담당하시고 또 우리 도시의 미래를
디자인하시는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정말로 좀 그 애로사항도 있을 것이고, 특히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 우리 상임위 위원들도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정말로 좀 심도 있게 좀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시 조례가 완화나 강하냐, 지금 이것은 논란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최초의 제정이 2001년도에 25도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25도를 한 이유가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도 이제 그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 산지법 그 근거를 따진 것 같습니다. 그 산지법 그 경사도를 따진 것 같습니다. 조례 정할 때. 그래서 지금 2017년까지 어떻게 보면 무려 한 17년간을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이제 표준 조례안을 따랐다 이겁니다. 표준 조례안을 따랐다. 예. 기존에 예, 국토법에. 국토부 예. 그 지침에 의해서. 예. 근데 지금 자 17년이나 걸쳐서 그 사용을 하다가 다시 2017년도에 22도로 또 이렇게 개정을 했어요. 그 사유는 뭐 때문에 했습니까? 그때 저 22도 개정할 때는 17년 때는 그 의회에서 22도 낮춘 거죠. 25도에서. 그때 이제 제가 지금 그 자료를 보니까 이것도 아마 민원에 의해서 아마 했을 것 같은데, 이 조례란 것은 공적인 개념이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사적인 의견도 반영도 무시는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도를 유지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 때문에 했을까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제 25도를 했을 때는 아까 말씀대로 자꾸 대표됩니다만은 이제 난개발하고 재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제 계속 이제 22도로 해온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극경사지에서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지금 산사태라든가 재해 위험성 있는 지역이 혹시 접수된 거 있습니까? 그건 제가 아직 그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그런 거 몰라요. 네. 만약에 이번에 이렇게 조례를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한 내용대로 조례가 개정이 된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대책이라든가 뭐 어떤 우리 대응 방안이라는 거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현재 22도로 현행 유료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25도 된다면 이제 허가할 때 좀 많이 신경을 좀 쓰고 또 관리를 좀 잘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요. 지금 우리 경감 보존 지역하고 지금 연계해서도 지금 공이 동일하게 지금 하고 있죠. 예. 만약 이랬을 경우에 얼마 정도 개발의 붐이 일어날 거로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정확히 이제 뭐 22도에서 25도를 했을 때 면적이 얼마나 늘어나냐 그런 데이터를 저희들이 한번 나가 참기봤습니다. 근데 그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적인 우리 시 면적을 따지면 예를 들어서 한 22도에서 25도까지 대략 한다면 한 15% 된다면 전체적입니다. 주상공 다 포함해서 그 지역에서 이제 개발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옵니다. 그것은 얼마 이렇게 면적이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러한 민원에 대해서 우리 동료 의원님도 민원에 의해서 하셨다고 그러고 지금 하고 계신데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지평부에? 이게 아까도 되풀이된 내용이다만 제가 와서는 뭐 크게 접수된 건 없고요. 이제 지금까지 그 집계된 통계에 의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몇 년에 걸쳐서 이걸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리 동료 의원께서 이번에 한 번만 한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한 번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지금 민원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민원까지 해서 총 몇 건이나 접수가 됐어요? 그것은 제가 한번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전화나 이렇게 상담 전화 민원이 있어도 이 서류상으로 이렇게 막 다수 민원으로 막 들어온 것은 그리 많다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지 않다? 예, 그렇게 막 서류상 접수된 것은. 네, 그래서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하여튼 공적인 개념을 그 바탕으로 둬서 하여튼 조례도 좀 개정도 해야 되고 제정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도시계획은 아주 중요한 도시계획이다.
도시계획 방침에 따라서 모든 도시가 바뀌기 때문에 신중을 검토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지평구 안에서도 정확히 지금 찬성이냐 반대 지금 그대로 유지하냐 어떤 걸 지금 가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현행 유지로 지금 현행 유지로. 예, 그렇습니다. 예.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이제 아까 난개발과 그 재해 그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행 유지를 좀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적절한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지금 그 아까 알리백 관련해서도 말씀하시던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표고를 100에서 150으로 상향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제반 문제점은 뭘 안고 계신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 만약에 표고를 없다면 이제 또 산 정상까지 경사도 맞으면 산 정상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사도 맞으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표고를 만약에 예의를 한다면 또 다른 다 시설물은 표고를 다 이렇게 정해놨는데 그 시설만 표고를 정하지 않는다면 또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그런 문제가 그러면 있습니다. 다른 재생에너지는 표고를 지금 없는데 예를 들어서 태양광만 지금 표고를 한정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 말씀이죠. 태양광만 이제 표고를 없으면 적용 안 한다 이 말. 예를 한다. 예외 적용했을 경우에. 예. 예. 하여튼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그 조례 발의에 동의를 했습니다만은 더욱더 고민을 하고 또 들어가서 심도 있게 숙고를 해보면은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도 큰 대안이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들도 또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작년 그 여름에 그 우기철에 저는 목격을 했어요. 사실은 우리 시 집행부에는 보고 안 들어가는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개인적인 재산이기 때문에 옹벽에서 집이 무너져 버렸어요. 집 옆에 옹벽이 절개지가. 그래서 상당히 이게 중요하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산사태 위험이라든가 경관 훼손, 환경 파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것은 제가 직접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